고교학점제가 시작됩니다.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.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합니다. 이거는 하는 거고요. 언제부터 하냐면 현 중2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전면 실시를 합니다. 현 중3이 고등학교 가면 얘들은 전면 실시는 아닌데 일부 실시를 합니다. 사실은 그래서 현 중3도 고교학점제 영향권이 있고요. 현 고1도 영향권이 있는데 전면 실시하는 애들 대상으로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. 현 중2 밑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명문대학은 어떻게 뽑지?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이나 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변형된 형태로 될 거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몇 가지 주장을 한번 알아볼게요. 고1까지는 상대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아직 있어요. 확정은 안 됐어요. 확정은 안 됐는데 고1 내신이 상대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주호 장관이 작년 12월에 고1도 절대평가한다 했다가 확 난리 나니까 아직 미확정이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그런데 so what? 그런데 고1 내신이 상대평가되든 절대평가되든 고1 내신이 상대평가라고 치자고요. 그러면 거기 1등급 4%하고 변별력이 좀 있죠. 그러면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뽑을까요? 고1 때 배운 거 공통부와 공통수학 꼴랑 그건데 그거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? 그거로 고2, 고3 때 배우는 그 수많은 과정을 다 무시할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대학에서 고1과만 가지고 절대 안 뽑습니다. 그러니까 고1 내신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별 의미가 없다. 근데 절대평가 될 겁니다. 굳이 상대평가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냥 본고사 치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본고사 안 됩니다. 본고사 이미 아주 올드한 일본식 모델이에요. 우리가 지금 김영삼 정부 때 7차 교육과정이 처음 시작됐어요. 아직도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꾼 정부가 김영삼 정부, 노무현 정부, 이명박 정부, 윤석열 정부 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. 7차에서. 이 네 번 바뀌었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일본식 입시 모델, 효율성과 공평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식 입시 모델에서 미국이나 영국, 유럽식, 서양식 입시 모델로 바뀌는 그 과도기를 보낸 거예요. 그 사이에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했죠. 수능이 도입되기도 했다가 본고사 비슷한 신청 면접 이런 거 하기도 했다가 논술 시험이 도입되기도 했다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가 또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했던 게 이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착이 됐어요. 이거는 교육계 현장에 계신 일선 선생님이나 대학교나 다 만족합니다.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잠깐 역사적인 후퇴를 했을 뿐이에요. 특별한 정치적 사건 때문일 걸로 보이는데 그 외에는 그냥 계속 미국식 모델, 서양식 모델로 전환하는 중입니다. 본고사로 안 돌아갑니다. 그러면 논술형, 서술형 수능을 쳐서 변별한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수능 SAT처럼 됩니다. 고1 과정밖에 안 하는데 뭐 그거를 논술형, 서술형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. 굳이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. 주관이 개입하기 쉬우니까.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. 할 이유가 없어요. 미국 SAT가 한 10년, 10몇 년 정도, 10년 좀 안 되게 논술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. 근데 21년도에 미국도 포기했어요. 논술을. 비용만 많이 들고. 애들이 SAT에 고득점 나오는 방식으로만 글쓰기를 하니까 별로 체크도 안 되고 일선 대학에서는 SAT에 라이팅 시험이 있었을 때 라이팅 점수를 다 반박을 했어요. 미국 명문대학이. 그러니까 SAT에서 라이팅 도입했다가 다 없애버렸어요. 미국도 라이팅 도입했다가 없앴는데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서술형, 논술형, 수능으로 간다. 괜히 비용만 많이 들고 공평성 시비 묻고 그런데 할 이유가 없죠. 어차피 수능으로 뽑을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심층 면접을 볼 거다. 이게 우리가 심층 면접이 노무현 정부 때 한참 많이 했어요.
김대중 정부 때도 좀 있었거든요. 그때 막 신청 면접 이제 서울대 공대 이런 데는 대학교 2학년 수준 이렇게 막 나왔어요. 과거 영재고애들 완전 놀았었죠. 걔들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. 아닌 애들은 막 진짜 따로 공부하고 그때 수리 논술 문제집 막 이제 강의가 유행하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. 신청 면접 부활 안 합니다. IB, IB 이야기 많이 나오죠. IB가 뭔지도 모르는 분 계실 텐데 IB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고교학점제에서 변별력이 없으니까 명문대학은 뭐를 뽑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.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.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중요도. 현재 상위권 입시는요, 지난 정부 때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서 제가 이게 이야기 중 하나를 놓쳤네요. 자, 현재 상위권 입시, 중하위권부터는 그냥 학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상위권 입시는 현재는 비교과는 이제 저 멀리 가버렸어요. 공정성 시비 때문에. 그래서 외부 활동 기재하고 이런 건 다 없어졌고요. 중요한 건 학생부의 세특을 어떻게 써주느냐. 그게 중요했고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신입니다. 내신 몇 등급이 중요해요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입니다. 수능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수능만큼 또는 그 비슷하게 중요한 거 관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수능 비스무리하게까지 중요해요. 내신보다 더 중요한 거. 현재 상위권 상위 10% 상위 5% 안에 있는 명문대에서 중요한 거. 자, 그 다음에 이 변별력을 하시는 분은 절대평가되면 중학교 절대평가를 보시면 아는데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를 학교에서 90점 넘으면 A를 주거든요. A 비중이 적은 많은 학교는 40%까지 A가 나올 때 있어요. 적은 학교는 한 20% 정도 A 나오게 합니다. 상위 20%면은 변별력이 없죠. 중학교는 내신 절대평가된 지 10년이 됐어요. 내신 절대평가를 중학교는 이미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영재고, 과고 빼고는 자사고하고 외고, 국제고에서는 지필고사를 금지시켰거든요. 그런데도 상위 20%에서 40%까지 A를 받는 이 인플레이션,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에서 우수한 애들을 쏙쏙 뽑아가거든요.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?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현재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에서는 자소서를 봅니다. 자소서 되게 중요해요, 생각보다.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.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. 뭘까요? 외고, 국제고, 자사고에서. 자소서하고 내신으로 2배수 정도 뽑거든요. 1.5배수가 안 되면은 그냥 다 면접에 불러요. 그래서 뭘 하냐면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. 면접이 어떻게 변별력을 줄까 싶죠. 제가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나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대비하는 모의 면접을 하거든요. 모의 면접에서 애들이 자소서 제출한 거 그거 가지고 몇 개 물어보고 하면은 꽤 변별이 돼요. 꽤. 저 같은 이제 일개 학원의 원장이 꽤 변별될 정도면 이것만 계속하는 입학사정관이다 하면은 잘 변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대원 외고가 외고 지필고사 금지되고 난 다음에 서울대 입학 실적이 확 줄 거로 예상했었어요. 근데 안 줄었어요. 영어 절대평가되고 또 그러면서 또 줄 알았어요. 서울대 합격자가. 안 줄었어요. 여전히 우수한 애들 잘 뽑아가고요. 옛날만큼 정밀하게는 못 뽑았지만 그래도 우수한 애들 잘 뽑아가고 시스템이 좋으니까 서울대 합격자 수가 안 줄었어요. 문과에는 서울대가 유일 지존인 거 아시죠? 이과처럼 의대가 있고 뭐 카이스트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극상으로 어렵습니다. 문과에서 서울대 가는 게. 근데 대원외고는 그거가 안 변했어요. 용어도 절대평가고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고 심지어 B가 한 개 있는 애도 대원외고 붙거든요. 그런데도 다 됩니다.
자, 면접에 꽤 할 수 있어요. 자,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미국 상위대학 입시를 볼게요. 미국 상위대학은 비교과인데 과자가 빠졌네요. 비교과, 자동공진 이런 거죠. 자율활동, 봉사활동, 동아리 이런 거, 리더십 이런 거고 비교과인데 비교과를 봅니다.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서.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자소서에 해당되는 에세이예요. 그거보다 중요한 게 SAT예요. 근데 SAT 만점이 떨어지고 1400점이 붙기도 해요. SAT는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면 1400 넘어가면 1400이냐 1600 만점이냐 큰 차이가 없어요. 그 다음에 학교 내신 학점이죠. GPA. GPA 중요해요. 근데 미국 상위대학 입시에서 SAT는 학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나라 고입에서 자사고는 면접하고 내신 가지고 뽑습니다. 절대평가라도. 그래도 꽤 정교하게 뽑을 수 있어요. 미국 상위대학도 여기도 절대평가거든요. 학점이. 학점 절대평가고 SAT도 우리나라 수능처럼 그냥 1400 넘으면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수준인데 어떻게 하냐면 코스를 봅니다.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상위권 입시는 뭐가 될 거냐. 수능은 아마 비교과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. 수능은 그냥 얼마 이상이면 되는 B만 안 나오면 돼요. 90점만 넘으면 돼. 현재 영어처럼 영어가 한 7%에서 10% 정도가 90점 이상 1등급이 나거든요.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돼요.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. 강북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전교 1등도 영어 수능 1등급 안 나오거든요. 90점 못 넘어요.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7%에서 10%가 1등급 나오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은 없잖아요. 그래서 얘들이 비중이 낮습니다. 그거보다 비중이 더 높아질 게 학생부입니다. 학생부에서 선생님이 어떤 세특을 써주시느냐. 세부 특기사항이에요, 세특이.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대평가긴 해도 어쨌든 A 학점은 받아야 돼. A는 받아야 돼. A 안 받으면 안 돼요. A는 받으면 돼. 아마 30% 이상이 A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. 학점 인플레이션이 좀 있을 거예요. 옛날에 우리가 절대평가한 적이 좀 있어요. 그때 막 50% A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2년 만인가 3년 만에 내신 절대평가는 접었었는데, 이제는 이제 고교학점 되면서 다시 절대평가 되는 겁니다. 어쨌든 A는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두 개가 미래 상위권, 상위 한 10% 또는 5%, 대학으로 치면은 소송한, 중경외시, 소송한, 중경외시 근처까지, 중경외시까지는 비교과, 수능, 학생부, 학점,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개로 결정될 거예요. 제가 생각하는 두 개는, 하나는 코스입니다.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.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. 학교 레벨입니다. 이게 특목고 자사고가 살아남는 바람에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. 이게